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목요일이고 오전 2시 1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4만 계속 깨져 있던 상태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잠깐 하는 사이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불? 2,000불 빔이 나왔었고요. 지금 한 4만 1,000달러 정도에서 횡보 구간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뭐 39,000에서 4만 이 정도가 좀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가 깨지고 4월 말 그리고 5월 이제 금리 인상 이슈랑 더불어서 조금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조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뭔가 위든 아래로든 좀 되게 작은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은 범위는 아닙니다만은 대략 뭐 33,000에서 한 45,000, 6,000, 7,000, 8,000 이 정도 선 사이까지 해서 좀 위아래로 막혀 있는 느낌을 받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도 충분히 또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현금 비중을 높여 놨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래로 좀 더 열어둔 케이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좀 분석이나 포지션, 뭔가 계획들 따라서 이제 좀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렉트캐피탈 분석 자료를 보시면요, 이제 12월 그리고 1월, 이게 12월 이게 1월이죠. 그래서 11월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안에서 1월, 2월, 3월, 4월 차트 자체는 이제 밑꼬리가 점점 위로 올라오는 좀 상승 추세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어쨌든 롱무새, 롱충의 입장에서 좀 보는 입장인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로 이게 막힌 거고, 아래로 막힌 구간이 이제 3만 3천, 5천, 그리고 이제 위로는 4만 7천, 8천 요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이 저번 작년 5월, 6월, 7월 구간이랑 좀 비슷해서 지금 작년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상승을 하는 게 맞겠죠. 상승하는 게 맞겠지만은 지금 세계 정세 상황상 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좀 많은 분석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밑으로 쉽게 뚫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막 기관들 자금이라든지 되게 큰 좀 많은 돈들이 이제 이 시장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관심을 끄는 거 보면은, 제가 뭔가 17년, 18년 그 사이클에서 이제 겪었던 그런, 뭔가 이렇게 막 미쳤다,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 시장 망하는 거야? 라는 하락은 조금 유보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이럴 때는 반반으로 가면 되겠죠. 이제 뭐 이 정도 지지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좀 현금으로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차트랑 지금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다. 이것도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3, 7, 한 6개월 정도 차트네요. 6개월 정도 차트인데 6개월 정도 차트인데 이제 2015년 차트랑 되게 유사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2015년 6개월 차트를 좀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네. 비슷해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고, 보시면 이렇게 막 아래 꼬리 달려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해주는 이 그림도 굉장히 좀 유사하게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또 지지를 대충 해주고 나서 상승을 하지 않겠냐,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뷰는 요거에 좀 동의가 되기는 어렵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36,000 지지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5,000 이 횡보 구간이 조금 더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프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한 2.5%까지 꼈었거든요. 업비트 바이낸스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2.5%가 또 어느새 왜냐면 역푸였었잖아요. 한 2, 3주 전에는. 그래서 역푸가 막 1%, 2%까지도 갔었는데 어느새 또 김프가 막 2%까지 낀 거 보면서 아 진짜 김프 장사만 해도 막말로 연 5%는 지금 먹는 건데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김프랑 지금 환율 이거 해가지고 이제 복리로 만약에 그걸 계산한다 그러면은 조금은 더 이제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우리가 지금 해외 자금으로 만약에 굴리고 있다면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우리가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죠. 김프 그리고 이제 환율 이게 김프 상승 그리고 환율 상승 이것 자체가 시장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게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 프로토콜이 이제 폴카다 쪽으로도 이제 네트워크 확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칼라 여기서는 이제 사실상 카루라 맞나요? 카루라 맞죠? 카루라 아칼라 카루라 이게 되게 오래 가네요. 코로나 약간 후유증? 이게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조심하시고요. 아칼라 카루라 이쪽이 이제 얘네가 이제 스테이블 다루고 디파이 쪽을 계속해서 준비를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얘네가 사실은 작년 한 여름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 한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작년 2분기 3분기에 되게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특히 아칼라 같은 경우는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폴카닷 만약에 폴카닷에 이제 뭔가 시대가 온다 폴카닷이 진짜 막 이렇게 시장에 이제 굉장히 회상처럼 등장한다 라고 하면 정말 이제 영향력이 있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기대를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사실상 폴카닷 쪽이 너무 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좀 애매한 상태죠 사실. 그래서 뭔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앵커 프로토콜 자체가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앵커가 어쨌든 UST랑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UST를 보시면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UST가 원래 1달러 패깅인데 이게 0.0008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시드가 커지면은 물론 이 0.0001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조금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 3월 달에는 이제 장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잖아요. 비트코인 장세가 훨씬 더 안 좋았고 뭔가 계속 하락만 하고 반등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UST에 대한 수요가 높았었죠. 왜냐면은 장세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매매도 애매하고 반등 구간에서 뭐 먹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앵커에다가 스테이블 예치나 해야겠다 19.5%나 먹어야겠다 해서 UST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1달러 위 조금 위가 아니라 뭐 한 1.003 이 정도에서 놀다가 최근에 쭉 하락했던 구간이 언제냐면요 비트가 반등하고 알트코인들이 반등과 시장에서의 이제 반등 모멘텀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갑자기 이제 0. 그러니까 1.003 1.004 이 구간에 있다가 갑자기 쭉쭉쭉쭉 빠집니다. 1.002 그리고 갑자기 쭉 빠져요. 좀 큰 자금에서 이렇게 빠진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오히려 여기서는 1달러 살짝 아래에서 조금 놉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 다시 비트가 또 하락을 하니까 다시 1달러 위로 조금 올라오는 이 모양새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해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간 지표라든지 뭐 단가방 뭐 수, 뭐 사람들 반응 뭐 어떤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UST 자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조금 매매하기도 애매하고 시장이 조금 하락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좀 이렇게 내려간다 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또 오히려 코인을 매수를 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 별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UST에 대한 좀 얘기를 간략하게 해봤고요. 그리고 서클, 어제도 서클 이슈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4억 달러, 4천억이 넘는 거의 5천억? 5천억 투자를 유치해서 얘네들이 뭐 암호화폐 은행이 되기 위한 그런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당장 된다고 해서 뭐큰 돈들이 들어온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현실 경제, 현물 경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은행의 역할까지도 실제 암호화폐와 어떤 실물 화폐의 그런 경계가 점점 조금씩 무너지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시작이겠죠. 사실 시작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사이클 때 정말 큰 파도가 올 때 정말 좀 좋은 기회들을 이런 구간에서 좀 잡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지금 최근에 되게 핫했던 스테픈 관련 프로젝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뭔가 개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디파이, 뭐 덱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우리가 되게 접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정말로 이제 좀 운 좋게 접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로 좀 접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회들이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니스왑 처음에 있었지만 추후에 뭐 유니스왑 말고도 뭐 스시스왑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팬케이크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체인에서 하다못해 다른 체인에서의 이제 덱스 거래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기회들도 분명히 있고, 이게 뭐 비단 뭐 디파이를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NFT다. 크립토펑크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시절에 크립토펑크 못 찾을 수도 있죠. 못 살 수도 있는데, 크립토펑크가 이제 성공을 하고 빵 뜨고 나면은 다음 게 뭐예요? 결국에는 BAYC라든지 뭐 메타콩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퍼스트 무브는 못 찾을지언정 그것을 잘 기억하고 공부하고 분석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정말 흥하는 것들을 좀 잘 찾아보자 이런 말을 했었죠. 굉장히 지금 장황하게 말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상 상승장에서 굉장히 유효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좀 하락장이라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스테픈이 굉장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스테픈과 유사한 프로젝트류가 오늘 몇 개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스테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찾기가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바이낸스 런치패드라는 누구나 좀 알만한 그런 이제 플랫폼에서 빌드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스테픈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좀 투자해볼 만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지금 출시를 준비 중인 뭐 스니커즈라든지 뭐 스웨트코인이라든지 뭐 스텝 앱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오해하실까봐 여기에 투자해라 이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은 항상 이렇게 가니까 이런 흐름을 잘 봐둬라. 근데 지금의 예시는 스테픈과 그 기타 아류 프로젝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알아들으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스테픈이 출시를 준비 중인 과정에서 얘네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봐도 스테픈 같이 하려고 하네. 스니커즈는 근데 국산이네. 근데 마침 또 그때 당시에 클레이튼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붐업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 좀 괜찮겠다 라고 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좀 아쉽게도 각종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조금 밀렸죠.
그래서 아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이슈들을 떠나서 그런 것들 다 떠나서 만약에 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거나 혹은 그냥 이제 밀어붙였어도 충분히 좀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좀 관심을 가져보고 계시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런 프로젝트류들이 스태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거를 세팅을 해가지고 달려야 되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게 스태픈을 만약에 하면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왔을 때 만약에 스니커즈가 지금 좀 논란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만약에 스니커즈가 진짜 잘 빌드업을 했어. 그러면은 스태픈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차피 이거 하루 매일매일 데일리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태픈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스니커즈도 하고 여러 가지 류를 한 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 나간 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 지금 수익 더블로 먹는데 물론 투자금이 더 들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으로 좀 여러분의 지금 그 투자에 대한 사고 방식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저번에 클래시티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잘 성공을 했었던 것처럼 또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스웨트코인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걸으면 이제 코인을 줍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있는 프로젝트 그 앱이 있어요. 이것도 앱이 있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따로 막 지금 스태픈처럼 막 지금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온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기존에 이제 그냥 운동 앱 같이 좀 그런 식의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블록체인 쪽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은 단순 이제 프리미엄 구독 같은 시스템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코인 채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스태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솔라나 체인으로 빌드업을 했다가 바이낸스 런치패드랑 이제 뭐 바이낸스랑 이제 또 협약 체결을 하면서 분부 체인이랑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 아이가 그러니까 스니커즈가 스태프는 그랬고 이제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이튼 기반으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웨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최근에 핫한 니어 프로토콜이랑 니어 프로토콜 위에서 이제 좀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략하게 이제 뭐 패커를 보자면 스파르탄이랑 이제 OKX 라든지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니어 파운데이션 있죠. 그리고 도건도 있네요.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텝 앱이라는 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스텝 앱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태픈이랑 조금 이게 가장 좀 유사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짭퉁 같기도 하죠, 사실. 좀 짭퉁 같기도 한데 요거는 아발란체의 기반인가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스텝 앱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그거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다오메이커에서 SHO라든지 혹은 이제 퍼블릭 세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을 갖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 검증을 했겠죠, 얘네가. 검증을 했을 테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런 형태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제노펫이죠. 제노펫이 사실은 작년에 이제 M2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블록체인에 처음 데뷔를 했었던 프로젝트인데도 조금 아쉬운 거는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초반에 이제 뭐 NFT 이런 건 잘 팔았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프로젝트의 속도가 좀 아쉽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테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잘 성공을 해서 지금은 뭐 최근에는 뭐 아식스랑도 이슈가 있고 뭐 아디다스 이런 이슈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앱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 홍보물입니다. 지금 스텝 앱에 이 정도로 나와 있고요. 제가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 스텝 앱 그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자체 홍보 팜플렛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 페이퍼도 있고요. 나름 토크노믹스도 이렇게 보시면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더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이런 프로젝트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해라 이게 아니라 진짜로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뿐만 아닐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항상 어떤 성공한 이제 뭔가 제품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뭔가 이런 우리 쪽에서는 코인이 되겠죠. 코인이 나오면 결국엔 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제2의 제3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출시가 되는구나. 지금 이 흐름을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박아 두시고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잘 됐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지 좀 잘 관심 있게 보시고 추후에는 또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류 중에서 스캔 프로젝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 너무 뻔하죠 사실. NFT 때도 마찬가지였죠. NFT 때도 뭐 하나 잘 뜨면 그 다음 프로젝트 잘 되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잘 되고 가치 판단 필요 없어. 그냥 잘 돼. 그리고 유사한 거 몇 개 더 나오고 거기까지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사기 프로젝트가 나오고 갑자기 좀 쎄한데? 그러다가 이제 좀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이제 좀 다시 재평가 혹은 이제 뭐 물갈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좀 근본만 살아남는 형태 그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아마 투자하실 때도 지금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프로젝트류 혹은 뭐 코인 이런 것들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게 되게 많이 똑같아요. 왜냐면은 플랫폼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성공을 하니까 뭐 1세대, 2세대로 3세대로 나온 게 뭐 에이다, 뭐 비트코인 캐시 좀 논외죠. 뭐 이오스, 에이다, 네오, 퀀텀, 또 이오스 이런 애들이 막 나왔다가 다 잘 됐죠. 다 잘 됐다가 갑자기 또 어느새 망했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망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있었다가 그리고 다시 또 루키 프로젝트가 출시가 되죠. 루나,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프로젝트류. 이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셨다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다. 아까 이거 뭐냐. 다워메이커에서 원래는 SHO라는 IEO 같은 거거든요. 그게 IEO 같은 건데 그거는 다오 메이커 거버넌스 토큰이 필요합니다. 다오 코인이 필요한데요. 요 퍼블릭 세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연결된 메타 마스크 안에 그냥 일정 자금 이상만 확보가 되어 있으면 어떤 코인들은 상관없고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그냥 바로 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뭐 공짜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시는 분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돼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